나경원 원내대표의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언급 파장으로 여야 갈등이 극을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한국당 역시 같은 날 동시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맞제소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건데요. 맞제소의 불씨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28명 전원의 명의로 제출된 나경원 징계안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에 한국당도 가만히 있지 않고 잊지도 않은 죄인 국가원수 모독죄를 언급한 이해찬 대표와 의장석에 뛰어올라 연설을 방해한 홍영표 원내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블룸버그에 이은 또 다른 외신도 언급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수석 대변인 이런 이야기는 이미 블룸버그 통신에서 쓴 표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보다 훨씬 더 심하게 수석 대변인보다 더 넘어서 에이전트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외국에서 그런 보도가 될 때는 아무 말 한마디 못하다가 이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그것도 대표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직들을 보십시오. 정말 황당한 일입니다. 거기에 왜 흥분합니까? 네, 이처럼 여야가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당과 유시민 이사장 간에 또 아닌 내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내공방이요?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해당 연설을 비판한 유시민 이사장을 향해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검사해볼 것을 정중히 권고한다라고 밝히면서 유 이사장의 과거 발언까지 문제를 삼은 건데요. 벼랑 간의 내공방 직접 들어보시죠. 사법시험 공부할 때 헌법 공부 안 해요? 하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경원 원내대표는 판사 출신입니다. 네. 그러니까 법을 몰랐다고 하면 정말 부끄러워야 되는 것이고요. 이쯤 되면 유시민의 고칠레오가 아니고 유시민의 속일레오로 이름을 바꿔야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60세가 되면 뇌가 썩는다라고 어르신 폄훼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서둘러 자신의 뇌를 정밀 검사해 볼 것을 정중히 권고합니다. 야, 이게 여야가 협상을 해서 다시 국회문 연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다시 지금 국회문 닫을 위기에 처해진 건데 김정은 대변인, 나경원 대표의 이제 문재인 대통령 향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 발언 때문에 일단 여당이 발끈을 했는데 지금 야당과 여당 간이 서로 윤리위에 맞제소하고 뭐 뇌를 정밀 검사해야 되느니 뭐 블룸버그의 뉴욕 타임스까지 나왔어요. 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안타까운 게 여러 가지인데 일단 내가 지금 현 대통령을 찍었든 안 찍었든 외국에 나가서는 우리 대통령이 이렇게 좋지 않은 발언을 들으면 그 대통령 개인이 왜 모욕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신의 그것도 신뢰받는 외신들에게 있어서 여러 차례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 뭐 수석 대변인이라는 등 뭐 대리인이라든 등 이런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은 그런 말을 듣지 않도록 하자라는 거였는데 이게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진 거는 나경원 원내대표 발언 때문에 알려진 게 아니라 바로 저 민주당의 리액션 때문입니다. 과잉 대응을 저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회 본회의장에서도 몸싸움을 불사하고 과잉 대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전원의 이름으로 야당 원내대표의 공식적인 발언을 문제 삼아서 저렇게 윤리위 제소를 했다? 이거는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완전히 망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어쨌든 상권 분립이고 지금 민주당은 어쨌든 입법부의 역할을 제일 먼저 해야 되는데 아니 저렇게 나서서 그러니까 청와대 그 여의도 분소라는 얘기를 듣고 이중대라는 얘기를 들을 거에 저렇게 똘똘 뭉쳐서 합니까? 더군다나 원내대표는 뭐 모르는 초선 의원들이 나가서 소리 지르고 몸싸움을 하면 오히려 그거를 말리고 중재하는 정치적인 역할을 하라고 만든 자리가 원내대표 역할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카운터 파트너가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그 달래고 해야 될 사람이 먼저 뛰쳐나가가지고 하면 도대체 앞으로 나경원 대표랑 함께 그 나경원 개인이 문제가 아니라 야당의 원내 최고 사령부와 함께 국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카운터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회가 교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지금 민주당이 과거의 윤리위원회 회부해야 될 자기네 손혜원 의원, 무슨 서영교 의원 이런 데는 눈도 깜짝 안 하더니 이런 식으로 야당 의원의 공식적인 발언을 문제 삼는 거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한국당이 모처럼 나경원 원내대표 때문에 과거의 갈등을 좀 봉합하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원내대표 연설 끝나고 나니까 친박, 비박, 자유파, 복당파 할 것 없이 나경원 대표의 발언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유시민 이사장의 전 발언들을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과거에 유시민 이사장이 했던 발언 중에 60세가 되면 내가 썩는다 그래서 난 절대로 60세가 되면 공직 같은 거 안 할 거고 65세가 되면 절대 안 할 거다라고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65세가 넘은 공직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참 어떤 말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말에 대한 설화 구설수에 오르는 사람들이 조금 전에 우리 얘기하다 말았지만 김현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가 그렇지 않습니까? 씹다 버린 껌, 감염된 좀비. 그리고 더 나가서 저는 이 정부에서 항상 인사를 하게 됐을 경우에 점소의 구설수 걸으면 하는 말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한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저거 군복 입고 쇼하고 있다라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과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굉장히 인품이 좋기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김현철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도 궁금하긴 합니다. 나경원 대표의 뭐 대변인 발언도 사실은 좀 부적절하고 문제가 예. 있지만은 더 큰 문제는 사실은 판사 출신인 대표가 그 의원 수가 300명 이상 되면 안 된다. 이게 헌법에 어긋는다.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의원 정수 관련해서 200명 이상으로 되게끔 되어 있고 뭐 300명 이상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없을 뿐더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 극심한 다당제를 뭐 만들어낼 것이고 의원 수의 무한한 또 확대를 뭐 초래할 것이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유시민 그 이사장과 또 박주민 의원이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였기 때문에 조금 확대 해석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